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청개구리의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2월 5일이고요. 오늘 소식지 제목은요. 서울 아파트 언제 사야 하나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관련되는 게 있어서 잠깐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대출 연체 2년 사이 3배로 부동산 건설업 위기감 고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출 연체라고는 일반 가계 대출이 아니라 최근 문제됐던 PF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의 대출 연체가 2년 사이에 3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PF 사태인데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이 지난 이후에 한 4월 말 5월쯤에서 PF에 대한 정리가 한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가 투자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연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년 사이라고 그랬는데 2년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침체기로 들어간 시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총선 지난 직후 4월 말 내지는 5월 초 정도에 이 PF에 대한 정리가 정부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기를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연 1%대 최대 5억 부모들 우르르 신생아 특례 대출 사이트가 마비됐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올해 대출 분야에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규모는 작년 특례보금자리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지만 나름 좋은 조건입니다. 연 1%대로 가능하고 최대 5억인데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대출이 나올 때는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대환대출도 있기 때문에 즉 기존에 받았던 대출 갖다가 전환시켜주는 거죠.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뭐 부부합산 1.3억인가 조금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서 보시고 신청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 대출은 무조건 좋습니다. 시장에서 운영하는 대출보다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뭐 조건들이 근데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연일 치솟는 분양가에 그나마 줄던 미분양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에 대해서 110 대책도 나왔었는데 미분양 문제가 좀 심각하죠. 다만 작년 10월 기준으로 6만 세대까지 갔던 전국 미분양이 5만 세대로 줄었었어요. 작년 11월인가. 근데 다시 작년 12월 지난달이죠. 6만 세대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래 지방은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미분양에서 상당수 8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만에 다시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 늘어난 거의 상당수가 수도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진짜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수도권 미분양이 는다는 거는 미분양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잠깐 다뤘었는데 전국 미분양이 10만 세대가 넘어갈 경우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6만 세대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2월 달에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수도권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투자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110 대책에 나왔던 부분적인 세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 사태와 맞물려서 이 부분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건설 시공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첫 공매 모두 유찰됐다. 자, 신세계건설이 이번에 PF에서 문제가 됐던 건설사 중에 하나죠. 뭐 본인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원래 신세계 시리즈가 빌리브 시리즈입니다. 빌리비모 이렇게 나가는데 대구의 빌리비 헤리티지가 결국 공매로 넘어갔어요. 122호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2월 20일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공매 넘어갔으니까 공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5차까지는 시기가 정해지고 1차 공매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당연한 게 이 빌리브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이 공매로 넘어가기 전에도 분양가의 13% 정도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었어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 거기서도 해소가 되지 못하고 공매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공매 1차 공매 감정가는 그 할인해주던 13% 할인해주던 것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죠. 제 생각에는요 2월 20일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5차까지 다 유찰을 낼 겁니다. 왜냐면 지금 5차까지 가격을 보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어요. 따라서 6차 7차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분양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PF 문제로 생긴 건설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거 투자 기회니까 유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수도권 분양 물량 2월에 집중.
총선, 청약홈, 개편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2월에 갑작스럽게 분양 예정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청약홈이 개편입니다. 청약홈은 여러분들이 분양을 갖다 신청할 때 이용하시는 홈페이지죠. 근데 문제는 얘가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라든가 뭐 다른 새로운 제도들 갖다가 편입하기 위해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청약홈을 정지시키고 개편을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분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3월에 분양 예정이던 물량들이 3주 동안이나 정지가 되니까 당겨서 하던가 뒤로 밀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월에는 뭐가 있어요? 총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예정 물량 중에 상당수가 2월로 당겨져서 분양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분양 일정 보시면 알겠지만 2월 달에 분양이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2월에 분양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분양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2월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아마 4월 말에서 5월 정도에 또 몰리게 되겠죠. 그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3월에는 분양이 거의 없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뉴스는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에서 전국 108개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10 대책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5곳, 뭐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이 지역들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발표에 따라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이건 뭐냐면요. 사실 1기 신도시가 지어질 때 1기 신도시 5개 이외에도 수도권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 건설이 있었다고 90년대 초반 때. 즉 1기 신도시 들어설 때 1기 신도시 이외에도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들도 1기 신도시와 똑같은 연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택지지구들 큰 규모도 많아요.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따라서 그 지역들도 이번 특별법 정확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 거기에 포함됐다. 그래서 대상이 원래 100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 중심 51개에서 거의 2배로 늘어났고요. 가구 수도 거의 100만 세대에서 200만 세대 이상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올 하반기에 선도지구 지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도지구 지정되는 곳 이외의 곳을 갖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08개를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시 5개 지구 이외에 90년대 초반에 들어섰던 다른 택지지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집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단지들 중에 상당수가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과거 30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서울에 가깝고 좋은 지역들에 먼저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단지들이 혹은 택지지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 5개 신도시 이외에 여기에 포함된 지역들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괜찮은 지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요거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입니다. 경기 3.3제곱미터 한 평이죠. 한 평당 분양가가 작년도에 1,578만 원에서 1,867만 원, 대략 300만 원 가까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계속 분양이 완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공비가, 뭐 인건비가 늘어난다, 뭐 어쩐다, 뭐 자재값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단 장사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되면 팔리니까 올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지속되기는 힘들 겁니다. A급지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분양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 고분양가 문제는 조금 진정되는, 특히나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다. 그죠? 300이 올랐으니까 거의 20% 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작년 상황인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청약 받으시는 분들은 관심 많으실 텐데 요 얘기도 분양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따로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소식지 제목하고 관련이 있는 뉴스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값 빠질 때쯤 하자. 외지인 서울 아파트 쓸어 담았다.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 서울에 거래된 아파트들의 상당수를 갖다가 서울 지역 이외, 즉 서울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쓸어 담았다 이 얘기인데, 들어가 보시면은 서울 전체가 아니라 대표적인 지역이 강북구입니다. 노도강 중에 하나죠. 노원, 도봉, 강북구인데, 강북 같은 경우에 작년 거래된 아파트의 거의 30% 이상을 갖다가 외지인이 샀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노도강을 갖다가 들어가죠? 노도강이 서울에는 가장 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의미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실거주도 있겠지만. 근데 노도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투가 났을 때 군대 중에 이런 군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갔다 가장 나중에 나온다 이런 부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예 부대고, 노도강은요, 그럼 부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예요. 가장 늦게 들어갔다가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부대다. 일종 후방 지원 부대 같은 경우죠.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도광은 집값이 오를 때 가장 늦게 올랐다 가장 빨리 빠지는 지역입니다. 노도광 지역의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 임기가 거의 다 된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가장 고점 찍었을 때 거의 6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4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투자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4억 5천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6억 5천 찍었던 것들이 제 생각에 4억이나 3억 말 언저리까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소소한 부동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 보시고 지금 곧장 노도광 가서 쓸어 담지는 마세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걸 매입할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니다. 몇 천이라도 이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서울 아파트 언제 사야 될까? 사실은 노도광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였고요. 지난주 아름집 이슈들이 있죠.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주부터 얘기됐던 GTX 노선 관련해서 교통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황금 노선 골드 GD, GTX D 노선을 이런 식으로 부르시나 봐요. 역사들 위치를 알아보자 하고 계양구에 글이 하나 올라왔고 상당히 많은 조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 101, 102, 103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또 싸우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DEF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뭐 자유롭게 싸우셔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요. 또 지하철인데 이번엔 서울 2호선인데 인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계양구청역 서울 2호선이 청라로 연장된다. 그리고 그 역이 어딜까? 뭐에 대한 글인데요. 사실 이건 이 얘기입니다. 인천시에서 용역을 넣었어요. 서울 2호선을 갖다가 신도림에서 끌어와서 청라로 연장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이 나왔는데 뭐 타당 배시라고 그러죠. 그 타당값이 1이 넘었다. 그래서 괜찮다. 진행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철도는 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천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도 있고 이번에 뭐 5호선 연장만 보셔도 잘 알겠지만 따라서 어디까지 하느냐 인천시에서 얘기했던 용역 결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선 얘기 나오면 항상 저희 카페 시끄럽죠.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들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역시나 또 철도 얘기죠. 9호선 자료 올라왔네요.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 노선이고 연장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 역들이 강동구에 하나, 뭐 하남에 하나, 미사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쪽에 5개인가 6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사가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다만 진행은 될 것 같아요. 뭐 29년에 준공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거보다는 늦어지겠죠. 요 관련 9호선 연장 관련 지역 주민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산시 재건축 청신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포함 이거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늘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택지지구라든가 단지들이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중에 안산시의 경우도 들어간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8개 지역에는 안산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이런 단지만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들에 있는 것들 특히나 수도권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1, 2 신도시는 가격이 좀 세다 그러면은 아닌 곳들이 이번에 포함이 많이 됐거든요. 그쪽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번에 들어간 지역들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나중에 여기까지가 아름집 이슈였고요. 뭐 유튜브는 지난주와 똑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분양 일정이 떠 있습니다. 이번 주 분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께 대거 2월로 당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바로 오늘 2월 5일부터 시작되는 분양들이 관심이 갈 만한 게 좀 있습니다. 일단 특공이 오늘 있는데 1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6일 화요일 날부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하게 여기 있죠.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평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입니다. 그 분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분양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뉴스에서 많이 다룬 거죠, 이건. 서울특별시 메이플 자이 1순위가
화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소형평이지만 162세대 정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물론 강남이라서 높아 보이지만 주변 단지에 비해 시세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는 수도권 분양시장 중에서 특히나 서울 분양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갖다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원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왜냐면 시세 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요, 2월 7일 수요일 날 경기 부천이죠.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2단지와 1단지 1순위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지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다만 일반 분양으로 돌아간 거는 한 200세대 남짓인데 경기 부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과 더불어서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총 3개 정도의 단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큰 뉴스는 아닌데요.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뜹니다. 2023년 인기 대표 카페 최종 선정을 축하합니다. 저희 카페가 이번에도 23년 인기 대표 카페에 선정됐습니다. 24년도인데 왜 23년도냐?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6년인가 7년 연속으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 카페로 저희 아름집이 선정되는 건 모두 다 당연히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해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2월 5일 5분 브리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